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낚이면 죽는 자리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정말 악랄한 무빙 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낚시 자리 계속 주면서 롱 잡으실 분들 털어먹는 움직임 내고 있는데, 오늘의 장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새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 다지기까지 한 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3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이더리움 추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불덕스트리트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방금까지도 소통방 대응해드리다가 오는 길인데 3928 누가 봐도 여기서 보란듯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게 낚시 자리라고 생각해서 소통방에서도 50배짜리 타점 하나 잡아드리고 10% 수익 내드리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숏을 잡았느냐, 그 부분부터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왜 이더리움이 하락하는지 그 이유까지 이슈들부터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도 명확한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가 있고 그 다음 박스권이 있고 다시 한번 추세가 있고 또 박스권이 반복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반복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 추세를 주고 나서 다시 박스권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잡아놓은 3928 그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 보여준 다음에 접고 올라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죠. 하지만 5분봉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자리 제가 잡아놓은 3928 쇼타점인데 왜 이 자리를 잡았느냐, 이 자리에서 명확한 힘싸움을 정말 많이 내주었었고 여기 지지 구간에 대해서 돌파가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가짜 움직임들을 보고 제가 잡아놓은 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낚시 자리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오늘 12시에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 그 맥스페인의 동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이런 식의 카운터 무빙 나오기 전에 3938선 여기서 잡아서 2000원선 터치하는 상황에서 팔 생각으로 잡아놓은 타점이었는데 그 매도를 통해서 10% 수익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이런 악랄한 변동성 이런 장에서도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분마저도 여기 이 FVG 맞고 카운터 펀치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겠죠. 여기서 또 받쳐주는 움직임 그렇게 보일 건데 이 지루한 장세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옵션 만기 일어날 12시 이전까지요. 아니 현우야, 여기 맞고 떨어진다는데 왜냐? 여기 제가 FVG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자리 한번 봅시다. 추세선 무너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무너진다 숏 잡아 하면서 올라타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관측되었을 텐데 가격이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주문들이 미체결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침탈이 들어왔을 때 체결되지 않았던 주문들 체결되면서 이런 식의 카운터 펀치가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 이렇게 침탈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선과 이 FVG 구간 이 이중 지지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점은 이 FVG 초록색 FVG 지지의 FVG가 어느 정도 무력화가 끝나버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려오는 이 낙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숏을 잡아서 발라먹어야 되는 자리, 이런 식으로 짧은 스캘핑을 하실 때는 이 구간 두 개만 활용하셔도 명확하게 돈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 기준도 명확했죠. 3906에서 롱 잡고 10% 수익, 한 번 더 똑같은 자리 줬기 때문에 또 10% 수익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942 올라타는 움직임 확인되고 꺾이는 포인트 발생하자마자 숏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타점으로도 지금 11%짜리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구간이 아니라 다른 구간을 찾아야겠죠. 왜? 이 FVG에 대한 무력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 붉은색 단기 채널선에 대한 터치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상황, 그 지지력이 약화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3800 옵션 맥스페인 포인트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 12시 맥스페인의 특성상 이렇게 끄달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그런 움직임 반복되다 보면 이 FVG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더 하방을 노려야 된다 라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현우는 왜 자꾸 이더리움이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실상 이번 주 동안 이만큼의 강력한 낙폭을 내준 가장 강력한 원인은 중국 금리 동결입니다. 아니 현우야, 중국 금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이냐? 중국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달러 강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움직임이 명확하게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찍턴 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여파까지 기다리고 있죠. 미국 국채마저 월요일부터 이렇게 찍턴 내주면서 급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쥐고 있는 것보다 달러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달러로 바꾸고 있구나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톰 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찌라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찌라시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앤드류 캉, 메커니즘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죠.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패닉셀을 유도하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톰 리가 이더리움 펌핑 줬어. 근데 이거 왜 준 걸까? 고래들 엑시트하라고 준 거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개미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는데, 개미들이 혹하면서 야 그럼 우리 이더 지금이라도 내리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을 한번 붓습니다.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대기열이 역대 최고치라는 기사죠. 110억 달러, 15조 규모의 매도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더리움 이번 주 동안 이렇게까지 내려꽂히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자정에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저희가 새로운 추세를 위해서는 보통 14%의 낙폭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이 영상 저점 반등 자리 지하실 끌려갑니다. 여기서 짚어드렸던 대로 추세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3% 상승분을 모조리 다 토해내고 나서야만이 V컵 반등이 가능하다 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오늘의 추가 낙폭으로 인해서 지금 15%까지 빠져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V컷 무조건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트리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3일에 이렇게 V컷 내줬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여기서부터 금리 인하 떡밥이 돌면서 강력한 호재거리가 작용해줬기 때문이죠. 지난 6월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V컷 내줬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전쟁 이슈에 대한 해소였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강력한 반등을 내줬었고, 25년 5월 이 횡보하던 추세를 다시 한번 구제해줬던 그 움직임 또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는 강력한 호재거리에서 기반한 이런 식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V컷 트리거는 기존의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과 맞물리는 새로운 호재의 등장,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맞물려 떨어져야만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호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한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오늘 나오죠.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오늘의 발표가 나옵니다. 이 두 포인트가 기반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촉발을 해줘야만이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더리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9월 5일 NFP도 기억나시죠? 이 자리 어떤 자리였느냐? 금리 인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박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죠. 경기가 박살나야만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가 7만 5천이었는데 2만 2천의 추가 고용만 있었던 상황, 30%도 채 안 됐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식의 거대 낙폭이 잡혔었죠. 왜? 경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상승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내줬던 만큼 우리는 새로운 호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막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호재가 없다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내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옵션 만기 터트려버리면서 밑으로 내다 꽂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호재가 없으니까 횡보하는 움직임 내주든지, 이 두 가지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 횡보하는 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트 분석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제가 특히나 채널선 그어내실 때는 날봉 기준으로 그어내시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을 채널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2개 이상의 채널을 기반으로 겹친 자리에서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채널, 지금까지 정말 유효한 채널이었는데 어떻게 그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년 12월의 고점 자리, 그리고 25년 6월의 변곡점 자리, 25년 8월의 변곡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어낸다면 회색 채널 기반으로 정말 명확하게 힘싸움 해주는 것들이 관측되고 있죠. 여기서도 명확하게 올라타는 움직임 내준 다음에 한 큐에 뚫려버리면서 회색 채널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 유효한 장기 채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채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기 채널 급상승 후의 고점, 신고점, 그 후의 낙폭 자리 어떻게 잡느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5년 8월 이 자리와 신고점 갱신한 이 자리, 그리고 그 낙폭을 다 토해낸 이 자리,
이 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켜져 있죠. 지금 시점에 목도하고 있는 상황만 볼 수 있게끔 차트를 한번 계량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발생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기 채널 1.5 채널 한 큐에 돌파해내면서 지금 시점에도 2.5 채널 맞고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도 이 회색 채널 기반으로 강력하게 힘싸움해주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이 자리, 단기 채널과 장기 채널의 겹침 자리,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게시글 써드렸던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이런 교차되는 구간은 그 지지나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색 채널이 버텨주는 한 이 겹침 자리에서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 명확하게 회색 채널이 안 뚫리고 버텨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특히나 이런 식의 거대한 낙폭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그어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 피보나치 0.786 라인 못 뚫어내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피보 0.5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단기 채널 2개를 스킵해버린 만큼, 그리고 그 카운터로 인해서 단기선 하나를 회복한 만큼 우리는 이 붉은 단기 채널이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피보 0.5 라인에서 다시 받아볼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받아내지 못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도 그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피보 0.618 깨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카운터를 내주려면 지금 여기까지 무력화되어 있는 이 FVG 라인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도세가 정말 강력하네요. 피보 0.618 라인 돌파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 버린 이런 움직임들은 돌파를 상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에서 받아볼 만한 구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 붉은 채널도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돌파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짚어드린 만큼 피보 0.382 라인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한다 라는 식으로 전략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지지 저항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특히나 이더리움에서 ICT 이론 지독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점 그린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상단선까지 명확하게 받쳐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중 지지 근거를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받아볼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하방에도 이런 식의 그린존 잡혀있는 만큼 오늘은 이 두 개의 그린존을 기반으로 오늘의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차 하락구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3849에서 3920 그린존 이 구간인데, 여기 도달 후에 5분봉 기준 양봉의 연쇄 상황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피보 0.5선 관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채널선까지 겹치는 만큼 여기서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3933 피보 0.618 라인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50% 수익 실현하시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동력에 따라서 2차 목표가를 소통방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명확한 2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알람 쏴드리면서 17% 수익 내드리는 만큼 저희 소통방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현 시점 RSI 정말 위험한 포인트 와 있는 만큼 하락 추세를 상정해야 합니다.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밑에 있으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4시간 봉상에서도 RSI 30에서 못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웬만해선 30 찍고 이렇게 찍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각오는 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옵션 만기 터지면서 이런 식의 카운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그에 따라서 2차 진입 시나리오 3702에서 3796 이 그린존 내에서 RSI 30 찍고 반등이 확인되는 시점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진입가를 3755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린존의 중단선과 초록 채널의 하단선, 초록 채널이 겹치는 만큼 여기서 리바운드를 내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위험한 신호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움직임 발생하는 이런 순간들 나오면 이런 식의 낙폭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RSI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명확하게 터치가 일어날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 그 분기점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 만큼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잘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서 찍턴 내주는 움직임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양방향으로 시나리오 수립해 놓고 잘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도 이렇게 짜드릴 수 있겠죠. 피보 0.618 명확하게 돌파하는 자리 나왔을 때, RSI 데드크로스 안 나오면서 지지 후 상승 상황이 나왔을 때 진입가 3933 인근에서 진입하셔서 1차 3965 이 자리 어느 자리느냐, 피보 0.786 이 자리인데 여기서 50% 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를 기다리시는 방향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데드크로스 나면 이런 식의 강력한 낙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상기하셔서 이 여부를 정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V컷 트리거를 위해서 신규 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호재가 말라버린 이상 악재로 인해서 너무 신나게 두드려 맞고 있죠. 지금 시점 호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승은 정말 짧게만 보시고 눌림목 자리에서 받는 자리에서 잘 받아먹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 여기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정말 극악한 장인 만큼 오늘 조건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런 조건에 대한 검증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고 저희 트레이더들도 매매 보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에 대한 체결 여부가 성립되었을 때 알람 써드리는 로켓 지표까지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지표와 오늘의 차트 레이아웃, 오늘 전략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툴을 저희 불덕 스트릿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란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화면 진입하신 후에 010-8103-7668번 제 개인 업무폰인데 여기에 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활용하시면서 제 슬로건대로 현명하게 매매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상승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 혼토하기는 무서운데 위 기인 만큼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조건 체결되는 타이밍마다 진입가까지 정확하게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계좌 갈려버리기 십상입니다. 초강력한 옵션 만기 이슈까지 찾아오고 있는 만큼 정말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드리면서 이런 장에서는 혼토하시기보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어제 챙겨간 누적 수익률 180% 이런 식의 수익까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덕 스트릿 10만까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장 여러분들은 계좌 우상향의 기회로 삼으시고 저희는 채널 우상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 이런 장에서도 수익 잘 내실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